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해결사 세무사 강동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다뤄볼 건데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고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요건부터 짚어볼게요.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상태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 주택자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보통 1, 2, 3 요건이라고 하고 일시적 이주택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두 번째,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될 것. 그리고 세 번째, 새롭게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 주택자가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주택은 예외입니다. 상속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주택 때문에 생긴 이 주택 상태는 일반적인 이 주택과는 다릅니다.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상속주택과 기존 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일반 주택을 양도하시고 그 뒤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일반 주택도 비과세, 상속주택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순서를 어겨서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되면 상속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양도 순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반 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만약 상속주택을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한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때는 다주택자가 될 것을 알고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든 상속주택이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엔 선순위 상속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오늘 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뭔지, 그리고 상속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순위 상속주택이란 피상속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특정 기준에 따라 선순위에 해당하는 한 채의 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두 번째,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리고 세 번째,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하고 있던 주택. 마지막 네 번째,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형제 두 명이 상속주택을 각각 하나씩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형은 선순위 상속주택 B를 상속받고 동생은 후순위 상속주택 C를 상속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형은 선순위 상속주택 B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주택 A를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일반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받아 1주택자가 되므로 동생도 상속주택 C를 양도할 때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결론적으로 두 사람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고 형제의 세금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형이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 상속주택 C를 상속받았다면 형은 일반주택 A를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선순위 상속주택을 누가 가져갈지 계획하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을 겪을 수 있겠죠. 이렇듯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어느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될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경우 많으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 자매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상황. 소수지분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는 주택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닌 자들을 소수지분자라고 부릅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A가 이미 1주택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동투자로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B는 2분의 1 공동투자 지분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A는 2주택자로 보고 B는 1주택자로 봅니다. 그런데 상속은 공동 소유한 주택과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공동상속주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대상은 특정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이 비과세를 판단할 때 상속인 중 한 명의 주택으로 봅니다. 어떤 기준으로 한 사람을 정하냐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첫 번째, 지분이 가장 큰 사람. 두 번째,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즉 연장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 순서에 따라 상속주택을 대표 소유자의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소수 지분권자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 한 채를 형제 둘이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상속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지분이 동일하고 둘 다 그 주택에 살지 않는다면 형의 주택으로 간주되고 동생은 소수 지분자가 됩니다. 즉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과 동생이 지분이 동일하고 그리고 그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므로 세 번째인 연장자인 형의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형은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포함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동생이 이 상속주택 외에 일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라면 동생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계산해서 제외되므로 동생이 보유한 일반 주택 한 채는 1주택으로 간주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수 지분자의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속받을 당시에도 이런 세금 혜택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소수 지분권자가 될지 그리고 누가 주된 소유자로 간주될지를 미리 신중하게 계획하셔야 합니다. 상속주택이 있어서 이 주택자가 된 경우 일반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후 남은 상속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순으로 양도해야 두 번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속주택 보유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느 주택이든 처분 시 비과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니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선순위 상속주택을 누가 가져갈지에 따라 각자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협의와 전문가의 조언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대표 소유자는 지분이 크거나 거주 중이거나 연장자 순으로 정해집니다. 소수 지분권자는 상속주택 외 일반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소유자로 간주되는 사람은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받기 전부터 세금과 양도 계획을 미리 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세무사 강동균이었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